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시간은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늦은 폭풍이 지나가고 이렇게 9월이 되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에어컨을 틀어놓는 곳이 많은데 그런 에어컨 바람들이 뭐랄까 이렇게 시원하게만 느껴지기보다는 이제는 조금은 쌀쌀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9월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시나요? 가을의 시작, 청고마비의 계절,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무더운 여름이 끝났다는 거, 그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올해 여름은 유난히 더운 여름으로 기억되는 것 같아요. 물론 매년 여름은 더웠지만 참 근데 왜 매번 이 매년 이런 여름은 이렇게 더운 것처럼 느껴질까요? 너무나 당연한 걸까요? 더우니까 여름이다 이런 말처럼 당연히 여름이니까 더운 건데 그럼 더운 것 제외하고 올해는 어떤 여름이었을까요? 저는 올해 여름은 좀 실망스러운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올해 초만 해도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했고 그리고 한 6월, 7월 이렇게 9월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확진자 수도 늘어나고 작년보다도 더 많이 늘고 있는 현 상태니까 그렇게 다들 또 힘들어졌잖아요. 뭐랄까 좀 괜찮아질 거라고 다들 예상하던 그런 타이밍에 그래서 더 올해 여름은 이제 실망스러운 여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올해 여름은 어떤 여름이었나요? 이제 여름이 떠나가고 있는데 한번 댓글로 알려주세요. 2021년의 여름은 어떤 여름이었다. 네. 이렇게 어느덧 9월이 찾아왔는데요. 뭐랄까 선선해지는 이런 날씨 속에 우리 모두 마음까지 선선해지지 말고 마음만은 항상 따뜻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한번 당신의 밤 쉼표가 되는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빨간 머리엔 5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재밌게 들어주세요.
초록 지붕집에서의 아침. 날이 환히 밝고서야 애는 잠에서 깨어났다. 애는 침대에 앉아 싱그러운 햇살이 가득 쏟아져 들어오는 창을 어리둥절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깃털같이 하얀 것이 파란 하늘 사이로 하늘거리는 모습이 언뜻 내다보였다. 잠깐 동안 애는 자기가 어디 있는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처음엔 아주 즐겁고 가슴이 떨릴 만큼 벅찬 기분이 들었는데 이내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다. 여긴 초록 지붕집이고 아저씨, 아주머니는 내가 남자아이가 아니라서 필요 없다고 하셨어. 하지만 지금은 아침이었다. 그래, 창밖엔 꽃이 활짝 핀 벚나무가 있었지. 애니 침대에서 풀쩍 뛰어내리더니 창가로 달려가 창문을 밀어 올렸다. 오랫동안 열지 않은 듯 뻑뻑한 창문이 끽끽 소리를 내며 올라갔다. 하도 꽉 끼어 있어서 무얼 받쳐놓을 필요도 없었다. 애는 무릎을 꿇고 창가에 기대어 6월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았다. 애네 눈이 기쁨으로 반짝거렸다. 아,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이보다 멋진 곳이 또 있을까? 여기서 살 수만 있다면. 애는 자신이 이곳에 산다고 상상했다. 여긴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곳이었다. 밖에는 커다란 벚나무가 가지가 창에 부딪혀 톡톡 소리를 낼 정도로 가까이 붙어 자라고 있었고 꽃이 어찌나 가득 피었는지 잎이 거의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다. 집 양옆에 있는 큰 과수원에서도 사과나무와 벚나무가 하얗게 꽃잎을 흩날리고 나무 밑 풀밭에는 노란 민들레가 지천이었다. 정원에 핀 자줏빛 라일락 꽃이 풍기는 아찔하게 달콤한 향기가 아침 바람을 타고 창으로 흘러들었다. 정원 아래쪽은 클로버가 무성한 풀밭이었는데 시내가 흐르고 하얀 자작나무가 가득한 골짜기까지 비스듬히 이어져 있었다. 덤불 속에는 고사리와 이끼와 숲속 식물들이 싱그럽게 자라고 있는 것 같았다. 저편 언덕엔 가문비 나무와 전나무들이 보송보송한 초록 이파리를 달고 서 있었고 그 사이로 반짝이는 호수 맞은편에서 보았던 작은 회색집 귀퉁이가 보였다. 왼쪽에서 좀 떨어진 곳에는 커다란 헛간들이 있고 야트막한 초록빛 언덕 저 아래로 반짝이는 푸른 바다가 어렴풋이 보였다.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 애는 그 모든 풍경을 빨아들이기라도 하듯 잠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가엾게도 애는 지금까지 아름답지 않은 곳들을 너무 많이 보아왔다. 하지만 이곳은 애니 언젠가 꿈꾸던 모습 그대로 아름다웠다. 애는 그렇게 무릎을 꿇은 채 멋진 풍경에 넋을 빼고 있다가 누군가 어깨에 손을 올리는 바람에 퍼뜩 정신을 차렸다. 어느새 마릴라가 소리 없이 들어와 작은 몽상가 옆에 서 있었다. 아직도 옷을 갈아입지 않았구나. 마릴라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아이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하는지 모르는 탓에 본의 아니게 팍팍하고 무뚝뚝한
되어 있었다. 앤이 일어나서 한숨을 길게 쉬었다. 아,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멋진 바깥 세상을 향해 크게 손을 흔들며 앤이 말했다. 마릴라가 대꾸했다. 아주 큰 나무지. 꽃이 많이 피긴 하지만 열매는 볼 게 없어. 작은 데다 벌레까지 많거든. 어머, 제 얘긴 나무만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저 나무는 아름다워요. 그래요.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죠. 나무도 그걸 알고 꽃을 피운 것 같아요. 하지만 전 정원과 과수원과 시내와 숲과 이 드넓은 세상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아침에는 세상이 온통 사랑스럽지 않나요? 시냇물의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와요. 시냇물이 얼마나 유쾌한지 아세요? 언제나 웃고 있어요. 겨울철에는 얼음 밑에서 웃는 소리가 들려요. 초롱지붕집 근처에 시내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차피 여기서 살지도 못할 건데 무슨 상관이냐 싶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시는 보지 못한다 해도 전 초록지붕집에 시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거예요. 만약 없었다면 그곳에 시내가 꼭 있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늘 따라다닐지 모르거든요. 전 오늘 아침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지 않아요. 아침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아침이 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은 무척 슬퍼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주머니가 바라시던 아이는 바로 저이고 여기서 언제까지나 살게 되었다는 상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상을 하는 동안에는 큰 위로가 됐어요. 하지만 상상의 가장 나쁜 점은 깨어날 때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말할 틈이 생기자마자 마릴라가 얼른 말했다. 옷 갈아입고 내려오너라. 상상 같은 거 그만하고 아침 식사 준비해놨다. 세수하고 머리도 빗어라. 창문은 그대로 열어두고 이불은 개서 밑에 놓아두렴. 되도록 빨리 서둘러라. 애는 자신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무슨 일이든 빨리 할 수 있는 아이였다. 10분도 되지 않아 애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머리를 빗어 따고 세수를 한 다음 마릴라가 시킨 일을 다 했다는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하지만 사실은 이불 개는 걸 깜빡했다. 마릴라가 준비해준 의자에 털썩 앉으며 앤이 말했다. 오늘 아침엔 배가 많이 고파요. 어젯밤처럼 세상이 온통 세찬 바람이 부는 황야 같지 않거든요. 날씨가 맑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비 오는 아침도 무척 좋아하긴 하지만요. 아침은 언제나 흥미로워요.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상상할 거리도 넘쳐나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비가 오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괴로움을 견디고 기운을 내는 데는 맑은 날이 더 좋거든요. 전 참고 견뎌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슬픈 이야기를 읽으며 제가 주인공 마냥 씩씩하게 고통을 이겨낸다고 상상하는 건 재미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을 겪는 건 별로예요. 안 그래요? 마릴라가 말했다. 제발 그 입 좀 다물어라. 어린애가 무슨 말이 그리도 많니? 그러자 앤이 얌전히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아이가 계속 아무 말이 없자 마릴라는 뭔가 어색한 기분이 들어 오히려 마음이 불안해졌다. 매슈 역시 입을 꾹 다문 채였다. 하지만 적어도 그건 자연스러웠다. 그렇게 조용한 가운데 아침 식사가 이어졌다. 시간이 갈수록 앤의 얼굴이 멍해지더니 기계적으로 음식을 먹었다. 커다란 눈은 꼼짝없이 창밖을 향해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는 듯했다. 이 모습을 본 마릴라의 마음이 아까보다 더 초조해졌다. 이 엉뚱한 아이가 몸은 식탁 앞에 앉아 있지만 정신은 상상의 날개를 펴고 저 먼 꿈나라를 헤매다니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함이 밀려왔다. 누가 이런 아이를 집에 두고 싶어 한단 말인가. 하지만 매슈는 이 아이를 데리고 있고 싶어 하니 정말 알다가도 모를 노릇이었다. 마릴라는 매슈가 오늘 아침에도 지난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매슈는 항상 그랬다. 한번 마음을 먹었다 하면 놀랄 정도로 입을 꾹 다문 채 고집을 부렸다. 그렇게 침묵 속에서 끈질기게 버티는 것이 말로 하는 것보다 10배나 더 효과적이고 호소력이 있었다. 식사를 마치자 공상에서 깨어난 앤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다. 마릴라가 믿업지 않은 투로 물었다. 제대로 할 수 있겠니? 문제 없어요. 물론 아기를 더 잘 보지만요. 아기들을 돌본 경험이 아주 많거든요. 아주머니 댁엔 돌봐줄 아이가 없어서 정말 안 됐지 뭐예요. 난 지금 있는 아이보다 더 많은 아이는 필요 없다. 너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버거우니까. 널 어떻게 다뤄야 할지도 모르겠는걸. 매슈 오라버니도 정말 별난 사람이지. 앤이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인정도 정말 많으시고요.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좋아하시는 것 같았는걸요. 전 아저씨를 보자마자 마음이 잘 맞을 거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마릴라가 콧방귀를 끼며 말했다. 마음이 맞는다는 게 그런 거라면 둘 다 별난 게지. 그래, 설거지를 해보렴. 뜨거운 물을 듬뿍 쓰고 그릇을 잘 말려야 한다. 오늘 아침엔 할 일이 많구나. 오후엔 스펜서 부인을 만나러 화이트 샌즈에 가야 하니까 함께 가서 내 일을 결정지어야겠다. 설거지 마치거든 2층에 올라와 침대를 정돈하렴. 앤이 설거지하는 모습을 꼼꼼히 쳐다보던 마릴라는 일솜씨가 제법 깔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침대 정돈은 그만큼 잘하지 못했다. 깃털 이불을 정리하는 법은 단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도 애는 요리조리 매만져 나름대로 정리를 마쳤다. 마릴라는 애니 또 성가시게 굴까봐 점심때까지 밖에 나가 놀라고 일렀다. 애니 눈을 빛내며 문 쪽으로 신나게 달려갔다. 하지만 문 바로 앞에서 갑자기 우뚝 멈춰서더니 몸을 돌려 탁자로 돌아와 앉았다. 누가 찬물이라도 끼얹은 듯 밝게 빛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마릴라가 물었다. 이번엔 또 뭐가 문제냐? 애는 세상 모든 즐거움을 포기한 순교자처럼 말했다. 밖으로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아요. 여기서 살 수 없다면 초록 지붕집을 사랑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만약 제가 밖에 나가 나무와 꽃들과 과수원과 시내를 알게 된다면 도저히 사랑하지 않곤 못 베길 거예요. 지금도 가뜩이나 힘든데 더 이상 힘들어지긴 싫어요. 물론 나가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죠. 모두가 절 부르는 것만 같은걸요. 앤, 이리 와. 이리 와, 앤, 친구가 되죠. 하지만 나가지 않는 게 좋겠어요. 어차피 헤어질 거라면. 사랑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것들을 떠나는 건 또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안 그래요? 여기서 산다고 생각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이 많은 것들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짧은 꿈은 끝났어요. 이제 제 운명에 따르겠어요. 다시 운명을 거스르는 일이 없도록 밖에 나가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런데 저 창가에 놓인 제라늄은 이름이 뭔가요? 사과양 제라늄이란다. 아이, 그런 이름 말고요. 아주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을 묻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럼 제가 지어줘도 될까요? 저라면 보니가 어떨까요? 제가 여기 있는 동안 보니라고 불러도 괜찮겠죠? 제발 부탁드려요. 나 참 마음대로 하려무나. 하지만 제라늄에 이름을 붙여 어쩌자는 게냐? 전 단지 제라늄이라 해도 이름이 있는 게 좋아요. 사람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냥 제라늄이라고만 부른다면 제라늄이 섭섭해할지도 모르잖아요. 아주머니도 이름 없이 그냥 여자라고만 불리는 건 싫으실 거예요. 그래요. 전 본이라고 부르겠어요. 오늘 아침 제 방 창에서 보이는 벚나무에게도 이름을 붙여줬어요. 눈이 부시게 새하얘서 눈의 여왕이라고 지었죠. 물론 항상 꽃이 피어있진 않겠지만 그래도 상상할 수는 있으니까요. 안 그래요? 마릴라가 감자를 가지러 지하 저장실로 내려가며 중얼거렸다. 내 평생 저런 애는 듣도 보도 못했어. 하지만 오라버님 말대로 재미있는 아이긴 해. 나까지도 벌써 저 애가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지 궁금해질 정도니. 나한테도 마법을 걸 작정인 게지. 오라버니는 벌써 걸려들었지만 말이야. 밭에 나가는 오라버니 얼굴을 보니 지난밤에 나한테 했던 말이 고스란히 쓰여있던 걸. 오라버니가 다른 남자들처럼 툭 터놓고 속내를 말하는 사람이라면 좋으련만. 그러면 말대꾸도 하고 설득도 해볼 수 있을 텐데 말이야. 저렇게 표정으로만 말하는 사람을 붙잡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 마릴라가 지하실에서 돌아오니 앤이 두 손으로 턱을 받친 채 하늘을 쳐다보며 다시 공상에 빠져 있었다. 마릴라는 이른 점심을 차리는 동안 앤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마릴라가 말했다. 오늘 오후에 마차를 써도 되겠죠, 오라버니? 매슈가 아쉬운 듯 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릴라가 그 눈길을 가로채며 차갑게 말했다. 화이트 샌즈로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어요. 앤을 데려가면서 스펜서 부인이 당장 노바스코샤로 돌려보내줄 거예요. 오라버니가 마실 차는 준비해두겠어요. 우유 짜는 시간까진 돌아올게요. 매슈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마릴라는 하나마나한 소리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 대꾸 없는 남자보다 짜증나게 하는 건 없다. 대꾸하지 않은 여자를 제외한다면 말이다. 떠날 시간이 되자 매슈가 마차에 말을 메어 주었고 곧이어 마릴라와 앤이 출발했다. 매슈가 울타리 문을 열어주고는 마차가 천천히 지나가자 딱히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중얼거렸다. 오늘 아침에 크리크에서 제리부트라는 남자아이가 왔기에 여름 동안 밭일을 거들어줘야 할 것 같다고 말해두었지. 심통이 난 마릴라가 아무 대꾸 없이 애꿎은 말을 채찍으로 내리쳤다. 한 번도 그렇게 채찍을 맞아본 적이 없는 살찐 앞말이 성난 듯 히잉거리며 불안스레 오솔길을 달려 내려갔다. 마차가 덜컹거리며 달리자 마릴라가 힐끗 뒤를 돌아보았다. 매슈는 마릴라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 놓고는 문에 기대선 채 두 사람의 뒷모습을 애처롭게
쳐다보고 있었다. 네. 여러분은 이 세 명의 인물 중에 누구한테 제일 이입이 되나요? 저는 최소한 이번 화에서는 마릴라한테 굉장히 이입이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싫을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잖아요. 주위에서 이렇게 계속 애는 이 초록 지붕집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데 또 뭔가 계속 불쌍하게 이야기하고, 매슈는 뭐 이젠 사람도 구했으니까 애는 그대로 둬도 되지 않겠냐, 그런 투로 계속 말을 하고 있고. 재밌네요. 글쎄요, 여러분은 또 누군가의 입장에 더욱더 매력을 느끼셨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